빨리 가요.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웬만큼 아는 건 다 뺀다 그 얘기예요. 뭐 가불명령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예요? 다 뺀다 그냥. 그래갖고 이제 네? 웬만한 건 다 빼고 속성으로 간다. 아 이게 속성도 알아요. 그렇다고 다 빼는 건 아니야. 할 건 다 해. 근데 이게 초보자들처럼 왜 하나씩 이렇게 찝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 일단 3페이지 피시고요. 3페이지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3페이지 피세요. 자 이제 찍어요. 네? 자 이제 시작하죠. 자 이거 속성발이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 피세요. 교재 3페이지. 역학 이렇게 썼어요. 역학이란 뭐 준하를 때 완성했다고 주역이라고 한다. 이건 쭉 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양 있죠? 양이 뭐 역이네. 역은 일월 있잖아요. 일과 월이 합쳐져 갖고 역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자에다가 월자가 이렇게 옛날 고체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변해서 뭐가 된 거야? 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은 뭐예요? 양, 월은 이렇게 돼갖고 이제 역이라는 자가 생겼어요. 역이라는 자가 그 얘기를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역학에서 사주명리학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럼 사주명리학은 주로 뭘 보려고 할까요? 운명, 개개인의 운명 이런 거 보고 천지라는 게 있으면 삼재가 있어요. 삼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천, 지, 그 다음 뭐죠? 이건 하늘, 이건 뭐예요? 땅,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천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사주명리학. 그래서 이 하늘에 해당하는 게 수명이죠. 이게 사주명리학에 주로 해당하고요. 관상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과 뭐예요? 사람. 이 두 개를 짬뽕했다고 보시면 돼요. 관상은. 그 다음에 성명학은 타고나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명리학을 이제 사주팔찌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얼굴을 보고 이름을 봐요. 상담할 때 세 가지를 봐요. 명리학하고 뭐요? 관상하고 이름. 그럼 여기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하면 좋은 거 짓자 그래갖고 요새는 애를 타고나면 좋은 이름을 갖도록 애를 쓰잖아요. 하나밖에 애를 안 나니까. 옛날에는 6, 7 나니까 뭐 끝순이, 말순이, 뭐 순자, 애자 막 지었는데 요새는 이름을 엄청 신경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구 한 사람 전화가 왔었는데요. 지금 애가 100일이 지냈는데 이름을 결정 못했대. 가족회의에서 뭐예요? 합의점을 못 찾았어. 얼마나 귀한 애인지요. 내가 이름을 20개를 줘줬어요. 하도 못 구해가. 못 구했어요. 못 구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한글 따주고 여기는 있고 부인은 또 싫어하고. 요새는 이름이요. 중성화 이름. 여자도 아니고 뭐요? 남자도 아니고. 거기다가 부르기 쉽고 영어 표기하기 쉽고 여권 만들기 쉽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름을 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사주 맞춰야지, 성형 맞춰야지, 음양 모양 맞춰야지, 한자 뜻 맞춰야지. 힘들어요. 요새는 이름 짓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성명하기로 요게 인에 해당하고요. 풍수지리는 뭐예요? 지. 뭐 해당해요? 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에 해당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 천에 해당하는 거 자미구수 또 점성술 그것도 천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지는 풍수지리 대표적인 게 풍수지리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뭐냐 바람과 뭐예요? 물로 이루어진 땅의 뭐예요? 이치. 그래서 풍수지리 공부하려면 무슨 공부만 해요? 풍법과 뭐야? 수법. 풍법과 뭐야? 수법. 바람 보는 법과 뭐야? 물 보는 법을 배우면 뭐를 할 수 있다? 땅에 이치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풍수지리 공부가 결국 풍법과 수법이에요. 그 공부만 해야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건대 부동산 학과에서
부동산 풍수 강의한 거를 또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 그 이제 풍수지리 동영상으로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는 그렇고요. 이는 아까 얘기했던 이름하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마음, 그다음에 인격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 수양, 노력 이런 건 전부 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에 해당하는 게 요 세 개가 뭐야 돼요? 세트야. 그러니까 좋은 팔자를 타고나도 좋은 이름이나 좋은 장소에 살아야 되고 좋은 뭐야 마음과 노력 수양을 해야 뭐야 이게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자가 좋게 태어나도 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팔자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노력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자, 그래서 명리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갖고 후회 없는 인상이 돼야 되겠다. 이제 넘어가시고 4페이지요. 사주명리학이라 이렇게 해갖고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네 기둥을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기둥 주자. 네 기둥을 해석한다. 그리고 8글자니까 사주 뭐야? 팔자. 그래서 사주 팔자가 나온 겁니다. 원래 그냥 명리학인데. 그래서 식간 12지지라고 써있죠? 네. 식간은 뭐예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식간과 12지지가 합쳐서 조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육식갑자예요. 아시죠? 갑자월척병인정명 무진이사일이 하는 게 육식갑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운명이라 이렇게 써있죠. 현실에 만족 못하나 변할 때 운명을 구사하겠는데 이 운명은 탄생과 죽음이 있겠다. 어느 정도 이미 정해진 틀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숙명론이죠. 그럼 사주팔자만 공부하면 뭐예요?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사주팔자를 공부하면 내 분수를 알고 사는 그 틀을 알면 뛰어넘을 수도 일단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다. 다는 못 뛰어넘어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사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뛰어넘으려고. 어느 정도 뛰어넘고 그 흐름을 잘 보려고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주나 뭐 풍수지나 점성술 같은 거는 일반 특수한 사람만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상담을 했는데 용신이 내 용신이 뭐가 맞습니까? 나는 상관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관 있는데 왜 이혼합니까? 그걸 다 그렇게 물어봐요. 예전같이 그냥 당신 이래 겁니다. 예 하고 가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알아갖고 와요. 그리고 이런 철학관을 뭐 안 다니고 온 게 아니고 보통 많이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다녔기 때문에 다 자기 거랍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확실한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이론이 서 있지 않으면 요새는 상담 손님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 알고 와요. 자기 거를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인당 5만원 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논리를 답변할 수준이 되면 오지, 그러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소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손님의 반은 이 정도를 알고 온다는 겁니다. 거의 다. 타로도 대부분 다 알고 와요? 모르고 와요? 다 알고 와요. 타로도 거의 다 알고 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상담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옛날같이 눈치껏 뭐 때려망치해갖고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눈치로 때려망치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요새는 뭐예요? 나쁜 얘기를 또 많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왜? 안 맞더라 이거야. 안 맞춰갖고 손해가 더 났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나쁜 얘기를 더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요새 시대에. 자, 인생은 이제 장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입장으로 인생에 닥치는 기둥학을 말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5페이지 음양 보세요. 그럼 세상은 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다. 그 논리예요. 이게 음양의 논리. 이게 음양도 많아요. 뭐 외음, 내양, 외양, 내음 또 이런 것도 있고 대 양 대 양, 양과 뭐 이런 식으로 음양의 논리도 많은데 여러분은 그거는 조금 깊이 들어갈 때 얘기고 속성반에서는 그냥 음양은 대충 상대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상대적인 거. 6번 보시면 음양의 허화시 이렇게 썼습니다.
양실 음허 이렇게 써 있죠 위에. 양이 실하고 음은 뭐요? 허하다 그 얘기고요. 음실 양허 이렇게 써 있죠. 예? 6페이지에. 아이고 목차가 왜 그 표 맨 위에. 이럴 때는 체온이 낮다 체온이 낮다 이런 걸 이제 이건 이 허실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한의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은 양이 실하고 음이 허입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한의학에서. 그걸 여기다 이제 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이것만 보시고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면 음과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부 반대예요. 네? 양은 태양이면 음은 달, 하늘, 땅, 불, 물, 여름, 겨울, 낮, 밤, 덥다, 춥다, 맑다, 어둡다 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음양은 전부 뭐예요? 상대적인 거다. 이게 상대적인 거. 그러면 상대적인 게 항상 나쁠까요? 상대적인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보는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궁합이거든요. 너는 없는데 내가 있다. 너는 추운데 나는 덥다. 이게 궁합의 원리예요. 그게 전부 상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있잖아요. 이 대대 서로 대립이 되면서도 조화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궁합 보는 원리라든지 내가 이 사람하고 맞는다는 원리, 이 사람하고 합이 들었다는 원리가 전부 뭐예요? 상대적인 원리예요. 상대적인 원리가 전부 이 궁합하고 서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통 회사에 가면 사장하고 맞는 사람을 뽑아요. 뽑을 때 그때 보면 합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인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전부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보세요. 오행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양 했고요. 이제 오행이 뭐예요? 목화 토금수가 나오는데 이 5페이지처럼 음양 변하다처럼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보시면 중간쯤 보면 태극에서 음양으로 갔다 음양에서 음양으로 다시 갈라져 갖고 양에서 다시 음으로 내려왔을 때는 소음이라고 그러고 양에서 다시 양으로 나오면 태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양에서 음으로 내려오면 소양 음에서 음으로 내려오면 태음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요 원리로 나온 게 사상의학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상의학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한의학에서 사상의학 잘 맞는데요 안 맞는데요? 잘 안 맞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허준이 씨 시대 때는 세상이 복잡했어요 단순했어요? 단순했으니까 잘 맞았는데 요새는 체질도 많고 특이 체질도 많고 불치병도 많고 환경에 대한 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사상이 거의 잘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을 고집하는 한의사도 있고 그걸 고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그러니까 요새는 8상 체질을 고집하는 사람, 64상 체질을 또 고집하는 사람 이상한 게 이렇게 많이 분파돼 갖고 나와서 사상은 원리가 사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세요. 오행의 다양한 의미 이렇게 써있죠. 9페이지에 자 보시면 목화토금수 맨 위에 있죠. 목화토금수. 그러면 여러분이 사주를 풀려면 목이 뭘 의미하고 화가 뭘 의미하고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의미하는 걸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이 나무라는 건 다 아시죠?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금석. 그러니까 금도 되고 돌도 된다. 그래서 금석이고 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세상 모든 걸 몇 가지로 봤어요? 5가지. 5가지는 뭔 거예요? 그냥 목화토금수로 거기다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다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까 음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에도 뭐가 있어요? 목에도 음양이 있고 화에도 뭐가 있어요? 음양이 있고 이렇게 음양 하니까 총 몇 개가 돼요? 10개. 그래서 천간에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몇 개요? 10개요. 그러면 여기서 목에서 갑은 양이고 을은 뭐예요? 음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화는 병정이죠. 병정. 그래서 이건 병은 여기 있고 정은 여기 있고
그 다음 토는 뭐가 있어요? 무토. 음양 이렇게 쓰면 이 무토 뭐야? 기토 이렇게 돼 있고 한 번은 써야 되겠죠 뭐. 이것도 음양으로 보면 경으로 신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는 뭐야? 음양으로 보면 인수, 해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식간 지지는 자축인가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지지는 근데 뭐만 많아요? 토만 2개가 더 많죠. 그래서 12가 된 거예요. 12. 네? 12. 그러니까 청간을 보통 남자로 봐요, 여자로 봐요? 남자. 지지는 여자. 그래갖고 이건 12. 그래갖고 논리로 얘기하면 10개, 10개가 맞아야 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2명이 짝이 모자라. 그러니까 이 2 여자 때문에 세상의 이벤트와 사건은 다 생긴다. 이 2 여자가 이 남자 뺏어서 살아보고 저 남자랑 또 헤어져 보기도 할. 그러니까 2명은 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짝 없는 여자가 꼭 짝 있는 걸 뺏었다 넣었다 뺏었다 넣었다 이런 거라고요. 꼭 사건 뒤에 누가 껴있어요? 여자. 이런 식으로 이게 2명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2명은 짝이 없다 해서 무슨 살? 옹망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명이 또 이쪽으로 가서 결혼하면 또 나머지 2명이 튀어나서 옹망살 이게 계속 돌아야 하더라고요. 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뭐 옹망살도 보고 식간 12지도 보는데 목화토금수는 반드시 뭐가 뜻한다는 걸 여러분이 뭐예요?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화토금수가 뜻하는 거. 자, 목은 그 밑에 보면 나무 말고 꿈, 희망, 청가는 뭐예요? 가불. 지지는 임묘. 요거는 앞에 거가 양이고 뒤에 거가 뭐예요? 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고 인이 양이고 묘가 음이죠. 그 다음에 하루로 볼 땐 뭐예요? 새벽, 아침, 목은 그 다음에 계절로 보면 봄, 방향으로 보면 동쪽. 그래서 흔히 왜 여러분이 왜 철학관 가면 동쪽으로 이사 가세요 하면 뭐가 필요한 사람이야? 목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운기는 동쪽이고 봄이니까 새싹이 돋아야 안 돋아요? 그래서 탄생 새싹 이렇고 인생으로 보면 소년기 막 파릇파릇할 때. 그 다음에 성정은 어질다 이렇게 썼어요. 어진다. 어질 인자죠. 그 밑에 하면 인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은 청소년 관련 이렇게 썼는데 보통 목은 나무예요. 나무는 위로 자라야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면 누구예요? 선생, 교사 이런 게 전부 교육에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은 이제 유교에서 나온 뭐예요? 인이 예지승인을 오상이라고 해요. 유교에서 나온 거. 뭐에 해당해요? 인. 그러니까 사주가 내가 목일주인데 목이 좀 많다 그러면 인정은 많다 이렇게. 또 거꾸로 얘기하면 목이 많으면 인정 때문에 문제다. 많으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때문에 끌려갖고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목이 많고 뭐인데 사람이 약하면 인정 때문에 이 남자를 잘라야 되는데 뭐야? 못 자르는 거야. 너 만나자 하면 또 끌려가고 만나자 하면 끌려가고 믿는 거야. 그러면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 더러운 정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빨리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질질질질 매는 거. 조금 가면 애가 베끼겠지. 조금 더 가면 베끼고 가봐도 안 베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로 보면 뭐예요? 눈.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나쁘면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목생 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화가 불인데 화가 원래는 뭘 따집니까? 눈을 뜻하거든요. 그래갖고 눈에 해당하고요. 색상은 무슨 색이에요? 청색. 그럼 무슨 색? 파란색, 녹색. 그래서 청록색이라고 그래요. 청록색. 아시겠죠? 청록색. 그 다음에 수는 얼마에 해당해요? 38.
38.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나도 이걸 자주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사주에 목이 돈에 해당해. 목이 돈에 해당해요. 근데 딱 보면 왜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한 얼마 있겠다는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작년에 내가 얼마를 돈을 줬는데 돈을 까먹었다, 못 받았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냥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게 300일 수도 있고 3000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덜 까먹으면 300이고 많이 까먹으면 얼마야? 800. 아니 300에서 뭐야? 800 해야지. 덜 까먹으면 300이고 많이 까먹으면 3000이면 10배잖아. 그러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얘기해. 300 많이 까먹으면 덜 까먹으면 300이고 많이 까먹으면 800이네.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그 숫자도 나오세요. 그런다. 그렇게 맞추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얘기해보면 3천을 까먹었다는 건지 3억을 까먹었다는지 300을 까먹었다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아파트가 뭐 어쨌든 작년에 내가 아파트를 뭐 팔았는데 시세가 해서 내가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럼 한 3천이나 8천이고 그래갖고 한 300 까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잖아. 그 물건의 대상에 따라 뭐야 금액을 300이든 3천이든 3억이든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좀 살만한 삶에서 작년에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럼 3억이고 사업하는 놈이 와갖고 나 이거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날렸어요. 한 30 까먹었어요? 30억 까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사업하다 오는 사람이 300 까먹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를 때 쓰는 게 38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아파트를 사요. 선생님 아파트를 내가 이번에 뭐 303동 하고 뭐 401동 뭐 506동 뭐 이렇게 몇 개를 적어와. 나는 뭐가 맞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그놈의 아파트를 가봤어? 못 가봤어? 못 가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고 뭐 구해줘? 303동 이걸 딱 구해줘야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38 뭐니까? 303동 어디세요? 다 그렇게 그럼 어떤 철학관 가면은 다 놔두고 주소만 갖고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건 다 그런 식이야. 다 그런 식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광진구, 뭐 동대문구, 강동구, 무슨 뭐 강남구, 무슨 뭐야 저쪽 금천구 막 이렇게 적었다. 어디에 맞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목이 필요하다고. 강동구. 강동구. 아 동쪽이잖아. 동쪽이니까. 동쪽. 그 왜? 동대문구. 동이잖아. 네. 동이잖아, 얘 동.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나무 목자죠? 네. 나무 목에 해가 하나 걸쳐졌어, 안 걸쳐졌어? 걸쳐졌어요. 그래갖고 동쪽엔 이 원래 파자학 원래 한자는 저렇게 무령 그 형태를 보고 뭘 만든 게 뭐야? 한자야. 나무에 해가 걸쳐. 그래서 형상문자라고 그래요. 나무 사이로 해가 이렇게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뜬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명학에서 이름 지으려면 이름 원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목이 필요하고 화가 필요하면 해와 뭐예요? 나무를 넣어준 동쪽 자리를 넣어줘야지. 그러면 동쪽은 해가 뜨는 데야, 안 뜨는 데야? 뜨는 데니까 해가 뜨면 생기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도니까 생기를 받게끔 세자가 태어나면 동쪽에 궁을 지어넣어서 살게 해서 무슨 마마? 동궁마마. 그래서 동궁마마예요. 그 사람 이름이 동궁마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쪽에 태어나면 첫 번째 아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동자는 장남이 써야 돼, 차남이 써야 돼, 막내가 써야 돼. 장남이 써야 된다. 근데 이름을 딱 봤더니 동쪽을 딱 썼어? 장남이 써요? 차남이래. 아이, 그러면 장남 대신 당신이 차남이지만 장남 대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남이 장남 대신 하려면 장남이 잘 나가는 놈이야, 못 나가는 놈이야? 못 나가는 놈이지. 그럼 이름 갖고 다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자로 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한자도 이제 파자, 책자를 따로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인칙은. 요새 같이 무슨 뭐 원형 인적 숫자 맞춰갖고 뭐 영인격, 희비격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동쪽이다, 삼자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이 목에 해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요걸 알아야 응용을 하지. 그렇죠? 303억. 만약 어떤 사람이 사갖고 쭉 왔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도 이렇게 해라. 만약에 우리가 집이 세 채가 있다. 401동, 506동, 뭐 203, 203호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 나 내 집이 네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팔아야 돼요? 내가 목이 필요하다.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4가 보시면 금에 해당해요. 보시면 그 4가 금에 해당해요. 옆으로 쭉 가보세요. 4, 9 하면 맨 위에 뭐가 돼 있어요? 금이 되죠. 금은 목을 치죠. 또 뭐부터 팔아야 돼? 이거부터 파세요. 이거 옛날에 팔고 그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요? 해석을 해. 그러니까 왜 사주를 배워야 되냐면 점성술이나 타로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해줄 얘기가 많은 게 뭐예요? 사주. 사주는 중상차가 할 얘기가 많아. 나머지 건 그렇게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옛날엔 사주였어요. 근데 요새는 사주가 배우기 힘드니까 다 뭐만 배워? 타로만 배워. 한 3개월 완전 타로만 배우는 거야. 근데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뽑아나오는 게 있잖아요. 타로는 뽑을 때마다 달라 안 달라? 다르니까 뽑는 사람 마음과 뽑는 사람 정성에 따라 쾌가 풀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년을 그대로 뽑으면 되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타로가 어떤 때는 잘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하는 이유가 뽑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성 곡직이라고 그래요. 곡직. 이렇게 똑바르다. 그 다음에 의무 생명체라 꽃을 피워 결실이려 종자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 화 보세요. 화는 불이다. 열정 투쟁 병정 사오고 오전 한낮 여름 남쪽 성장 꽃 이렇게 써 있죠. 그 꽃에다 밑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병정이 뭐다? 꽃이에요. 꽃. 그래서 사주 풀이할 때도 병정이 나오면 뭘로 해석해? 꽃으로 해석합니다. 그거 꽃으로 해석해. 근데 병정이 물이 만나갖고 화가 꺼지잖아. 화가 꺼지면 뭐가 떨어졌다 그래? 꽃이 떨어졌다 그래요. 낙하유수다 그래요. 낙화유수.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화니까, 화는 요새 얘기하면 조명이죠. 조명. 그러니까는 병이 내 앞에 있으면 조명바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뒤에 있으면 후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앞에 있으면 얼굴이 훤하다, 뒤에 있으면 뒤의 자태가 곱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주를 열심히 많이 공부하면 누가 사주를 탁 내놓잖아요. 이 사람 생김새부터 이 사람 성격부터를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그게 뭐예요? 사주 이런 게 해석을 잘하는 방법. 어떻게 아십니까? 보지도 않고 생년월만 갖고 그걸 맞춰야지. 뭐 하다고 소리가 나와? 용하다 소리가 나와. 용하다 소리가 나와야 돈 벌기 시작하는 거지. 용하다 소리가 안 나오면 돈을 못 벌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하면. 그럼 용하다 소리 하려면 공부를 때 공부를 해야죠. 많이 실습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습. 실습한 사람 못 당해요. 그러니까 저도 몇만 명을 보니까 보여. 그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주도 무료 상담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많이 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강호파는 뭐냐면 상담만 주기장창한 사람, 강의만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강담파. 그러면 강담파는 실전을 못해요. 왜? 많이 본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강호파야. 대학에서 공부한 건 강담파고.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니 무료로 실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돈 받아가면서. 그리고 과장쯤 되면 안 하잖아.
가장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실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 절에 가서 무료 상담 법사를 했어요. 몇 년간. 네? 무료 상담 법사를 몇 년간 해요. 사주가 안 보입니다. 이게 그 막상 손님이 오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청심환 먹고 했다니까 진짜로. 안 보여서 5년을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언제 배웠냐? 무료 상담법사를 한 3년 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해. 그게 자세하게 보이고, 그 다음 이게 입이 이런 뭐예요? 터져갖고, 이제 말이 꼭 세상 옆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나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제 상담할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